그러나 질적인 것도 고려하자. 자, 시험에서 또 낚이는 게 뭐냐? 미리 교재, 교과서에도 질적 공유주의라고 나와요. 질적 공유주의 이렇게 나오니까 양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양적인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질적인 것도 고려하자. 높고 고상한 쾌락이 있는데 이건 정신적 쾌락이요. 낮고 저급한 쾌락이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 쾌락이니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체적 쾌락보다는 좀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모두가 이걸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이것을 추구하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이것을 추구하면 미리 이래야 된다는 걸 왜 얘기하겠어?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돼!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걸 추구한다면 나도 알아.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이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최대행복 이 사람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 배부른 돼지가 될래? 아니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 아니야.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되라는 거야? 배고픈? 딴데 수업하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요 그러던데. 소크라테스는 배고픈 적이 없어요. 배고픈 인간이 되라. 재수생들 중에는 야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어떠세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아닌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요. 배고픈 아리스토텔레스? 자, 될 수 있는 건 다 대봐 새끼들.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배고픈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돼지는 계속 먹어요. 본능상 안 먹을 수 없대. 돼지는 우리 시중에 나온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게 태어난 지 한 4개월 만에 잡은 거야. 한 300kg에 400kg. 인간보다 미각이 5,000배나 발달되어 있대. 그래서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맛도 찾아내요. 그래서 똥도 먹는 거예요. 거기서 맛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똥돼지야. 그래서 지금 흑돼지라고 해요. 진짜 화장실에서 키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산 지역이거든. 돌이 숭숭 뚫렸거든. 비가 내리면 다 스며들어요. 근데 화강암지대니까는 다 현무암 화강이 다 스며들다가 용암이 흘러내리다 바닷물 딱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야? 급격히 식어버린 거지.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섬인데 바다 밑에 닿으면은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적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이 다 스며들어서 나중에 요 해안가 지대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용천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해안가 주변에 모여 사는 거예요. 한라산이 있어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못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모여 사는 이유가 옛날에 거기서 식수가 올라요. 제주도산 물 있죠. 삼다수. 그게 제주도 물이거든요. 물맛이 좋다는 거예요. 왜? 천연 정수가 되기. 정수기 뜯어보면은 모래자갈 다 이렇게 있다?
여기를 물을 통과시키면서 정화를 정수시켜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천몇백 리터를 쭉 스며들어서 쏟아내니까 물이 맛있다 해서 그걸 삼다수를 갖다가 생수 중에 최고의 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논농사를 하지 못해요. 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있긴 한데 논농사를 거의 안 해. 왜? 논은 모내게 하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둬놔야 되겠죠? 그렇죠? 물을 못 가두죠. 그래서 제주도는 반농사입니다. 양배추, 당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래서 거름도 못 준 거야. 우리 육지는 사람 인분 같은 거 모아서 삭혔다가 거름 줬잖아. 거름을 못 줘요. 거름 주면 비가 오면 다 같이 그걸 섞여서 내려가서 솟아오르면 이게 생순가 똥물인가. 그래서 돼지를 화장실에 키울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인분 처리 때문에. 그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와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 이 쾌락만 추구할래? 아니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래? 너 만족스러운 바보가 될래? 아니면은 불만족스러운, 여기서 이제 나온 기라.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될래? 만족스러운 바보는 육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은, 육체적으로 불만족스럽지만 소크라테스는 정신적으로 만족한 사람이 될래? 이 얘기하면 무조건 미리야. 질적인 차이를 언급하면 무조건 미리야. 그래서 그런 벤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 위에 박스 보세요. 첫 번째 줄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 표현 꼭 기억해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쌤 이거 잘 못 외울 것 같으면 고통이라는 단어 기억. 고통, 쾌락, 고통, 쾌락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된다. 왜 내가 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에피쿠로스랑 착각할까 봐. 앞에 이제서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했어요? 행복의 시작과 끝은 뭐다? 쾌락이라는 얘기했죠.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언급 안 하지? 에피쿠로스 언급 안 한다. 똑같은 쾌락주의라 할지라도 에피쿠로스냐 벤담이냐를 체크하는 방법 고통까지 언급했다? 그럼 누구라고 무조건 벤담. 오케이?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됩니다. 됐어요. 옆에 주라면. 이 기타 사상가들 나오는데 이건 별거 없어요. 달라이라마 스피노자 두 개를 묶어놓고 삼각형 이렇게 해놓으세요. 삼각형은 지금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볼 필요 없고 아예 안 봐도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달라이라마 스피노자 얘기하면은 보는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20%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달라이라마랑 스피노자를 언급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다루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니까 아리, 그 다음에 에피, 스토아, 칸트, 벤담, 밀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충분히 출제하거든.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피노자는 그다지 중요시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 디오게네스 나옵니다. 100% 출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사에서 디오게네스는 100% 출제. 왜 디오게네스는 100% 출제가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디오게네스가 얘기하는 행복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행복은 자기 만족이다. 경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만족스러운 자기만. 디오게네스 꼭 사람 이런 게 디오게네스 주관식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일화가 나옵니다. 그림도 나와.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나왔다? 그럼 무조건 디오게네스예요, 그냥. 문제 더 이상 읽잖아, 그냥. 비스듬히 누워있다, 디오게네스예요. 그 옆에 왕이 서 있어. 디오게네스예요, 그냥.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 예화에도 나왔지만 디오게네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상가였대요. 철학자였대요.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왕이 가서 야 내가 알렉산드로스야.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비켜. 나 지금 햇빛 쬐고 있잖아. 이제 햇빛 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는 이 햇빛 쬐는 걸 네가 왜 방해하느냐. 비켜. 그 일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나오는 거예요. 딴 게 행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곧 행복. 오케이? 됐습니다. 그것만 기억해요. 내려갑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을 얘기해. 또 하나 그 옆에 하나 더 적어놔요. 지행 합일설을 얘기해요. 지독복 합일설, 지행 합일설을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럼 지덕복 합일설이 뭐냐? 지가 뭐냐? 안다. 내가 뭔가를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알면은 반드시 덕을 실천한다.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지독복 합일설입니다. 알아. 반드시 덕 실천해. 반드시야. 이걸 아까 전에 비판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리죠. 아리는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지행합일설이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왜 그럼 아주 이 사람도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봐라. 알면은 반드시 덕을 실천한다고 했죠. 그럼 무지함은 도대체 뭐냐? 이 무지함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런 행위가 나오겠느냐? 모르니까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의 한계야. 아주 유명한 일화들, 스님 도망가십시오. 저들이 스님을 죽이려고 독약을 가지고 옵니다. 둬라. 악법도 법이야. 지네들이 알면 그랬겠냐.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이 사람 의견대로 따지면 살인을 저지른 자도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었어. 너 왜 쟤를 칼로 찔러 죽였냐? 칼로 찌르면 죽을 줄 몰랐어. 아, 몰랐니? 이제 알았지? 나도 찌르면 안 돼. 가. 이 논리야. 왜 걔가 그런 행동을 몰랐습니까?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행동하지 않을 거야. 보내줘. 이러니 비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되는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출제 잘 안 하고 누구 출제하는 거라? 아리를 출제하는 거야. 아리는 출제할 게 많거든. 출제 흐름을 알겠지. 왜 그런가. 그러나 알면은 반드시 행동에 옮긴다. 덕을 실천한다. 그래서 행복하는 건데 소크라. 그 밑에 갑니다. 플라톤가요? 자, 플라톤은 선생님들이 요건 설명할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할 것이냐라고
라고 하게 되면 플라톤은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요. 통치자 계급, 방위자 군인 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으로 나눌 겁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통치자를 머리에 비유하고, 방위자를 가슴에 비유하고, 생산자를 배에 비유할 겁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에 해당하는 생산자는 무슨 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절대. 그래서 아리도 덕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도 덕 얘기했지. 알면은 반드시 덕을 실천한다. 그렇죠? 얘도 덕을 실천해요. 자, 방위자 계급은 절제 플러스 하나를 더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용기의 덕을 가져요. 그러면 플라톤은 무슨 플라톤 통치자는 무슨 덕을 갖고 있느냐? 가장 뛰어난 놈이 절제와 용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머리에 해당하는 지혜의 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와 행복은 뭐냐? 정의 행복은요, 모든 계급이 자신의 덕을 실천하는 길. 모든 계급이 자신의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됐다 중요한 게야. 왜?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봐라. 아리도 덕을 얘기했죠. 지성의 덕, 품성의 덕, 그치? 소크라도 덕을 얘기를 했지. 또 누구도 덕을 얘기해요. 플라톤도 덕을 얘기하지. 근데 소크라, 플라톤, 아리 다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리스. 그러면 이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덕의 실천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리스 시대 때. 소크라나 플라톤과 아리의 공통점을 써라. 이게 소수령이야. 이성을 통해서 덕의 실천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거 써야 돼. 소크라와 아리와 플라톤의 공통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그 두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거든. 이성, 덕 실천. 이성의 작용에 덕을 실천해야 돼.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죠. 이것만 들어가면 서술형에서 점수 줘요. 이성의 올바른 작용에 의해서 덕을 실천한 것을 소크라, 아리, 플라톤은 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한 명 더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정약용. 네.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눠요. 요건 그냥 암기만 해주면 돼. 열복과 청복으로 나눕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제가 적어놨어요. 손가락 지나면서. 열복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열복은 성공과 출세야.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청복은 디오게네스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청복이 더 중요하다. 성공 출세보다는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다. 그것만 체크해 주는 게 패스합니다. 이런 게요. 삶의 만족과 진정한 행복.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문제에서 빈칸 챙겨놨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챕터 3번에 29페이지인가 봐요. 질 높은 정주 환경. 행복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질 높은 1번에 거기 중간에 질 높은 정주 환경 있죠? 자, 이제 2단원 다 끝나갑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남았어요. 자, 정주 환경이라는 거 꼭 기억해라.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정주 환경. 정주환경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동그라미 2번에 나왔습니다. 주거, 문화, 여가, 자연, 이런 걸 다 합쳐서 정주환경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었다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통사하면서 환경은 자연환경과 환경은 항상 인문환경이 있는 거야. 무조건 환경을 자연환경만 얘기하면 안 되지. 통사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야. 자연환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인문환경은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등을 다 얘기하는 것이 인문환경이에요. 다음 주에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보자. 사막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자연이 되겠죠? 여기서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행복은 물 마시는 거예요. 기억날까 모르겠네. 일광욕하는 게 행복이에요. 유럽은 유럽인데 북유럽, 서유럽? 북유럽.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근데 다음 주 테스트 한다고 그랬어. 테스트에 나올 거야. 북유럽은 일광욕, 서유럽은 아니야. 서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게 되면 스페인. 이쪽 생각해 주면 돼. 그럼 거긴 올리브, 레몬 뭐 이런 것들. 일조량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긴 일광욕 아니야. 떼약볕이야. 근데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데, 그쵸? 다 자연이야. 아프리카 애들이 빈곤해요. 그럼 맨날 내전에 시달려. 제발 전쟁 없고 빈곤하지 않은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건 인문환경, 자연환경. 인문환경이죠. 내가 아프리카에도 몇 명 좀 도와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후배가 월드비전에서 일하는데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거야. 파리가 달라붙어 있고 막 죽어가는 거. 그래서 전화가 왔어. 형 불쌍하지? 불쌍하다. 뭐 하자는 거냐? 형 소주 한 잔만 안 먹으면 얘 좀 도와주면 내가 소주를 뭘 먹는다고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얘를 도와주자는 거야? 소주 한 잔 먹지 말고 나한테 3만 원만 보내줘. 너 뭐 하는 놈인데? 형 나 월드비전. 아 그래 월드비전 좋은 데서 일하고 있구나. 봉사활동하는구나. 그랬더니 3만 원만 매달 보내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믿는데 월드비전을 못 믿겠다. 내가 3만 원 보내주면 걔네들은 얼마 가냐? 얼마 되게 뜯어가냐? 80% 정도 보내준다. 24,000원. 6,000원 정도는 자기네 운영비 쓰고 뭐 하느라고. 아 그래? 그럼 보내줘.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신용카드 번호만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빼갈게.
근데 나는 잠깐만 얘한테 먹는 것만 주는 거 나는 안 돼. 분유값 주고 먹는 것만 준다면 얘가 빈곤을 어떻게 벗어나? 자생력 키워줘야지. 당장 배고픔만 해결하는데 그게 원조야? 아니야. 이거 통사 2에 나와요. 난 그 원조니까 이제 자생력 키워줘야 돼. 알아. 형 성격 내가 왜 몰라. 그래서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원조해 주는 거예요. 몇 살인데? 3살. 졸업은 18살. 15년? 그리고 원조를 해주는 조건이 학교 간다는 조건이야. 오케이. 3만 원씩 있네. 뭐. 근데 얘가 12살 되던 해에 원조가 끊겼어요. 얘를 원조해준 코디가 편지가 왔어. 후원자님 죄송합니다. 후원자님이 원조해주는 이 친구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후원을 끊지 마시고 후원금을 다른 애들을 좀 후원하면 안 될까요? 왜 생사를 알 수 없냐? 얘네 마을에 아프리카인데 반군이 쳐들어와서 피난가고 뿔뿔이 그 마을에 풍지박산 나고 흩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코디한테 찾아내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내면은 얘 또 계속 후원을 해줄 테니까는 찾아내. 왜? 처음으로 얘를 후원하는 거야. 매년마다 사진 오고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와이프도 그랬고 사진 올 때마다 액자 이렇게 바깥 끼면서 너무 첫정이 들었던 애인데 내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아프리카. 이게 인문한 게 행복이고 벌거기에서 전쟁만 없어도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공부한다는 걸 전제 조건에 했는데 어떤 애가 사진을 보냈더라고. 염소를 끌어안고. 편지 내용 공부 너무 어려워요. 저 염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 가지라도 잘하면 되지. 후원해주자 계속. 그래서 염소 키워라. 내년에 몇 마리가 될까 궁금하다. 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놈은 망고나무 옆에서 저도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망고나무 키우면 안 될까요? 그래 뭔가라도 해서 살겠다니. 응? 원조를 끊을 수 없으니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것이 통사 2에서 4단원에 가면 나와요. 싱어랑 롤스라든지 노직이 해외 원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 환경이 제대로 뒷받쳐줘야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뒤로 넘겨보십시오. 박스 안에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이중환의 택리직. 사람 이름, 책 이름 반드시 기억. 이중환 택리직. 택리직은 이중환이 쓴 책 이름이야. 책 이름. 여기서 정주환경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질이다. 풍수지리적 명당이에요. 자, 함정 조심해야 돼.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정주환경의 첫 번째가 질이라고 했죠. 풍수지적 명당이지. 답안지에다가 질이라고 써야지. 풍수지리라고 쓰면 안 된다. 의외로 풍수지리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 마음 좋은 선생님은 절반의 점수를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빵점 처리해버려요. 왜? 이중환의 택리지에 풍수지리라고 없거든. 지리거든. 근데 풍수지리적 명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풍수지리적 명당이 옛날에는 뭐였느냐? 배산 임수를 풍수적으로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자가 등질 배자야. 등을 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을 등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북쪽이 산